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인 1,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군에서도 거리 두기가 강화돼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됐던 면회가 전면 중단되며 휴가와 외출 역시 통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확산세를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 계획 등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발 알파와 남아공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뒤 사망한 사례가 벨기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첫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브랜슨은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 비행으로 인정하는 고도 80km를 넘어서 89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00명으로 역대 일요일 발생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24명이 줄었지만 6일 연속으로 1,100명을 넘겼습니다. 6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1,06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과 충남에서 확진자가 각각 43명씩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70%가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는 여전합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2,044명이 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470명이 받아 누적 1,558만 6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30.4%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적 587만 3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1.4%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는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방역 조치 계획 등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의 특별 방역 상황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오늘부터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대책과 이로 인한 피해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오늘부터 만 55세 이상부터 59세까지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만 55세부터 59세 사이 연령층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엿새간 이뤄집니다. 접종 대상자는 약 352만 4천 명으로 이들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던 60살에서 74살 가운데 일부도 오늘부터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과 동시에 오늘부터는 군 입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대상은 7월부터 9월 입영할 예정인 사람으로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입니다. 만 55세에서 59세 등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 첫날부터 예약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한때 100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접종 대상자들이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오늘 0시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약이 시작되는 0시가 되자마자 20만 명에 가까운 대상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겁니다. 새벽 3시쯤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예상 대기 시간이 100시간이란 공지가 떴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만 55살에서 59살 백신 접종 대상자 350만 명과 60살에서 74살 미접종자에 대해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른바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빨리 접종하려는 발길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접속을 기다린 대기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1시 50분인가 그때부터 들어가니까 계속 안 뜨고 예약하면 하는데 뭐 밤새도록 기다리고 뭐 하루에 그 컴퓨터 앞에 한 6시간, 7시간을 대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신 예약 접수 사이트가 먹통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예비역 등을 상대로 선착순으로 진행된 얀센 백신 접종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등 모두 38만 명을 상대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도 동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2시간 넘게 다운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정부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지만 번번이 접속 실패와 예약 혼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엔 사실상 외출이 제한되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라질 일상 모습을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은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도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합니다. 등산이나 실외 골프장, 택시 탑승 등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 해당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수도권 밖에서 온 인원이더라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끼리 상견례나 제사를 지낼 경우에도 인원 제한에 예외가 없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여럿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가족 행사는 모두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팀 스포츠의 경우 방역을 관리하는 스포츠 영업시설만 예외로 인정되는데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최대 15명, 야구는 9명이 한 팀이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km 이하여야 합니다. 격하게 운동을 할 경우 침방울이 많이 튀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정규 공연과 달리 체조 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여는 임시 공연은 금지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국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됐던 면회는 전면 중단됐고 휴가는 전 부대에서 10% 내에서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5% 내외는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간부들은 기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일과 후 외출 이동이 통제되고 사적 모임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외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시행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오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 때문입니다.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감성주점발 집단 감염은 행명 안팎에 육박합니다. 한 손님이 발단이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을 포함해 감염이 무더기로 나온 서울 마포구 펍에 다녀온 뒤 부산 주점을 찾았고 이후 확진된 겁니다. 수도권 감염이 비수도권까지 퍼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타 지역의 확진자분들도
이 업소에 동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야간 3인 이상 모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젊은 층을 매개로 급격히 퍼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거리두기 조치 등과 관련해서 특정 권역에 대한 조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와 경계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경각심을 저희 당국으로부터도 그렇고 국민들께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까지 겹쳐 인구 이동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미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데 대해서 YTN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71.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됐습니다. 봉쇄 수준의 사실상 셧다운 조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의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당장 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시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10명 가운데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잘한 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71.9%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는데 30대는 75.9%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20대 74.3%, 50대는 72.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인 92.4%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불과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YTN 이래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현 최대 900만 원 수준에서 더 올리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하고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조정 요구에 대해 규모를 늘리는 건 어렵고 2조 원 채무 상환 기획을 없던 일로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 발행은 방역 상황에 맞춰갈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10일간 수출이 1년 전보다 14.1%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억 7천만 달러 증가한 15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0.5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반영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2% 늘어난 18억 9천만 달러입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15.6%, 석유 제품 54.2%, 승용차 19.3%, 무선통신기기가 31.1%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 기기는 31.5%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중동 등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3.3% 늘어난 1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90살의 벨기에 여성이 코로나19 알파 변이와 베타 변이에 동시에 감염된 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에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도시 알스트에 있는 병원에 90살의 여성이 입원했으며 같은 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호흡기 증상이 급속히 악화해 5일 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서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알파 변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베타 변이가 모두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혼자 살면서 자택에서 간호를 받아왔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벨기에 연구진은 현지 시각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유럽 임상미생물학과 감염질환학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분자생물학자는 이 여성은 2명의 다른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 감염이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는 데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 과학자들은 2명이 동시에 2개의 서로 다른 변이에 감염됐다고 보고했으나 학술지에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최근 17살 소년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중에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성인 인구의 최소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기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회원국에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말 우리는 EU 성인의 최소 70%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백신을 회원국들에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1일까지 EU 전역에 5억 회분가량의 백신이 배송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인구 약 4억 5천만 명의 27개 회원국에서 올해 여름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최소 70%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3번째 접종, 부스터샷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 12일 FDA 등 미국 보건당국 관리들과 면담합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접종 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 책임자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2회차 접종 직후와 비교해서 면역 수준이 5배에서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이 절반에 넘은 미국에서 신규 감염자 거의 전부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절반 이상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입니다. 이들 신규 감염자 가운데 거의 전부인 99.7%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목표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Fully vaccinated Americans have a high degree of protection, including against this Delta variant.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호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첫 사망 사례까지 나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Given where we're at and given the lockdown was supposed to be lifted on Friday, I think everybody can tell that it's highly unlikely at this stage given where the numbers are.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루 75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2만 5천여 명으로 17일째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러시아 국민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더딘 백신 접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오늘 19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할 예정이었던 영국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실내와 막힌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기대한다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하위 차관은 예정대로 19일 방역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 의무는 사라져도 복잡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영국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개인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조만간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보건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4단계 봉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는 야간 통행과 주류 판매, 식당 내부 영업, 집회 등이 금지되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2주 더 시행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꾸준히 1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달 3일 2만 6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델타 변이에 따른 3차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지인 도쿄에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내려졌습니다. 긴급사태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입니다. 애초 11일 긴급사태가 종료할 예정이던 오키나와현의 경우 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과 오사카부에 적용 중이던 중점 조치도 같은 시점까지 연장됐습니다. 도쿄의 긴급사태가 발효된 것은 지난해 4, 5월, 올해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은 이달 23일, 폐막식은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으며 대회 전체가 긴급사태가 발효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만든 우주선을 이용해서 첫 민간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이달 말 우주 비행에 나서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민간인들을 태우고 지구 궤도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의 유인 우주선 유니티가 모선 2부에 매달려 활주로를 이룩합니다. 유니티에는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조종사 2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습니다. 고도 14km 상공에 도달한 순간 2부에서 분리된 유니티가 자체 로켓을 분사해 우주 공간의 경계선으로 날아오릅니다. 유니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으로 인정하는 고도인 80km를 넘어 89km 상공까지 도달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과정에서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3, 4분간 즐겼습니다. I have dreamt of this moment since I was a kid, and but honestly, nothing could prepare you for the view of Earth from space. I mean, the whole thing was just magical. 지난 2004년 설립된 버진 갤럭틱은 25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만 원의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600장 이상 팔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배우와 부호들이 티켓을 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첫 민간 우주 관광객 타이틀을 브랜슨에게 빼앗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오는 20일 우주 관광에 나섭니다. 자신이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을 이용해 고도 1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습도까지 높습니다. 이런 날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가 필수입니다. 입구만 열어두기보다는 마주보는 창문들을 모두 열어서 맞통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